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12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간호 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다음 표 12-5는 조현병 환자의 행동 특성과 간호 진단을 연결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양성 증상의 행동을 보고 간호 진단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망상적 사고, 추상적 사고의 어려움, 이것은 사고와 관련된 문제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고 과정 장애로 간호 진단을 내릴 수 있고, 부적절한 반응이나 소리를 듣는 듯 고개를 들어 올리는 행동은 지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각 지각장애로 간호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공격적 행동 단서와 공격적인 언어, 그리고 자해 행동과 관련된 간호 진단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폭력의 위험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고, 연상의 이완, 신호 조작증, 분열 언어, 자, 의사 표현의 결은, 언어 의사소통의 장애로 간호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음성 증상을 살펴보면요. 위축, 자신만의 생각에 몰두하고 혼자 있으려 한다. 이것은 고립이죠. 그래서 사회적 고립으로 간호 진단을 내릴 수 있고, 자신을 나쁜 사람, 선량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현, 자존감의 저하입니다. 만성적 자존감 저하로 간호 진단을 내릴 수 있고, 자신의 나쁜 생각에 대한 죄책감, 주변에 대한 과도한 민감성 또는 멸시당하는 것으로 인식은 자신에 대한 폭력의 위험으로 간호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개인위생이나 의복, 몸단장, 대소변 관리의 어려움, 이것은 개인위생, 자기관리죠. 자기 돌봄의 결핍으로 간호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기타에는 환자의 기본 욕구 충족에 대한 무시, 질환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 또는 관심 과다, 적대감, 공격성, 돌봄 제공자의 혼란 또는 압도됨, 질병과 치료에 대한 지식 부족, 환자에 대한 대응의 무력함, 이것은 손상된 가족 대처 또는 돌봄 제공자의 역할 긴장 또는 지식 부족으로 간호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인식의 결여와 약물 부작용과 비용, 치료자에 대한 불신 등으로 약물 복용 중단, 치료 중단, 치료 이행에 대한 돌봄 제공자의 지지 부재, 이것은 어떤 이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불이행이라는 간호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현병 환자에게 흔히 내릴 수 있는 간호 진단입니다. 이걸 한번 눈으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폭력의 위험성입니다. 이것의 관련 요인은 신뢰 부족, 공황 수준의 불안, 긴장성 흥분, 경로 반응, 그리고 환각이 나타나며 망상적 사고가 나타납니다. 자, 행동 특성에는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이 증가하고요. 신체적 언어, 특히 경직된 자세나 이를 꽉 물거나 꽉 쥔 주먹, 과도한 활동, 그리고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폭력 위협이나 타인의 재산을 파괴한 과거력이나 자살 계획이나 이런 언어적인 단서가 나타나면 우리가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폭력의 위험성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관련 요인을 보면, 자, 신뢰 부족이나 공황 수준의 불안 등으로 발달 수준으로의 퇴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과거력이 있고요. 행동 특성으로는 고립이니까 혼자 지내고, 자, 함구증, 그리고 슬프고 둔감한 정서, 태아 자세로 문을 등지고 누워 있고요. 거절이나 외로움을 표현하고 다른 직원들이 상호작용을 위해서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비효과적인 대처의 간호진단과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신뢰 능력이 부족하고요. 자, 부적절한 지지체계, 그리고 미발달된 자아, 역기능적인 가족체계 등으로 관련 요인을 들 수 있고, 행동 특성을 보면 타인에 대한 의심, 사회 참여의 변화,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대한 무능함, 자존감의 저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언어적 의사소통의 장애의 간호진단과 관련 요인은요. 지각이 변화되고, 그리고 이전 발달 수준의 퇴행, 자기 내면으로의 철회, 해체되고 비현실적인 사고가 관련 요인입니다. 행동 특성으로는 자, 눈을 맞추지 않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고 연상이 해이해지고 신호 조작증과 말비빔과 음연상, 반향, 언어와 관련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언어를 사용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감소하거나 혹은 나타나지 않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자, 자가간호 결핍과 관련된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자기 내면으로의 철회, 이전 발달 단계로 퇴행,
또 공황 수준의 불안, 지각이나 인지장애, 신뢰 불능이 관련 요인이 될 수 있고 행동 특성은 음식을 그릇에서 가져가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가져갈 수 없고요. 또 신체 부위를 씻을 수 없거나 씻기를 거부합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옷을 선택하거나 몸단장, 치장, 그리고 그런 외모를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유지할 능력이 손상되거나 관심이 결여됩니다. 또 도움 없이는 용변 절차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간호진단 불면증에서 관련 요인을 보면요. 아주 공황 수준의 불안과 억압된 공포, 환각, 망상적 사고가 있고요. 행동 특성으로는 잠들기가 어렵고 이른 새벽에 깨며 왔다 갔다 합니다. 밤에 자지 않고요. 그리고 잦은 하품과 낮에는 꾸벅꾸벅 졸기 이런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표 12-7은 조현병 환자의 기대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환자가 타인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현실의 왜곡을 인식한다.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 자신을 현실적으로 지각한다. 그리고 환경을 정확하게 지각하는 능력을 보인다. 환청이 나타나지, 환각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불안의 정도를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한다. 망상적 사고나 환각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타인을 신뢰하는 능력을 보인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언어적 의사소통을 활용한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개인 위생 활동을 수행한다를 기대 결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호 과정에서 간호 계획과 수행입니다. 페이지 235페이지고요. 첫 번째로 치료적인 환경과 안전의 제공입니다. 활동의 참여와 공동체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림이나 시 읽기, 신문 읽기, 음악 듣기와 같은 활동은 환자의 감정의 인식과 표현을 증진시킵니다. 그리고 성공 확률이 높은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환자의 자아 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소풍을 가거나 음식점을 방문하는 것 같은 활동은 사회적인 관심과 대인관계 기술을 증진시켜 줍니다. 이러한 활동 참여와 공동체를 체험하게 하고요. 그리고 공격성을 관리해 줍니다. 감독을 강화하고요. 소음 감소나 환자의 활동 참여를 제한하고요. 편집증이나 증상을 관리하고 건설적인 전환과 신체적 에너지의 출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대응 기술의 훈련과 연습을 시키고 인지행동 접근을 활용하고 언어적으로 긴장을 감소시키는 것을 우리가 공격성을 관리를 하고요. 격리나 화학적 억제, 신체적 억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간호계획과 수행 두 번째, 치료적인 의사소통입니다. 치료적 의사소통은 불안을 감소시키고요. 명확한 의사소통을 격려하며 자기인식을 증진시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을 격려하고요. 자아 존중감을 올려주고 현실 검증력과 주장 능력의 증대가 목적입니다. 치료적 의사소통에서 간호사의 이름을 말한 뒤에 환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환자에게 현실적인 지각과 또 신뢰감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이름을 부르고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 알려주며 또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감에 문제가 있거나 언어적으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환자와의 접촉을 지속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감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짧고 빈번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이 환자에게 자극이 적고요. 환자가 견디기가 더 낫습니다. 또한 타인을 신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환자는 여러 명의 간호사보다는 한두 명의 간호사가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환자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환자와의 언어적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때는 침묵을 포함해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하지만 신체적인 접촉을 할 때에는 환자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협감이나 불쾌감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주요 증상 간호입니다. 주요 증상에 따라 우리가 다르게 어떻게 간호해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각입니다.
자, 환각에 대한 간호에서는 첫 번째로 자신의 증상을 자각하여 정신병적 세계와 현실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이름을 불러주고요.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명확히 말해야 되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환자가 현실에 반응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지각하는 환각의 단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관찰해야 합니다. 어떤 단서가 있는지 살펴보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 뭔가를 듣는 것처럼 보이거나 말을 하거나 웃거나 웅얼거리는 것, 이게 환각의 단서가 될 수 있고요. 또 누군가의 지시에 따르는 것처럼 어떤 행동을 갑자기 멈추거나 또 갑자기 시작하는 것 또한 환각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경험하는 환각의 내용을 파악하고 환자의 반응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해나 타해나 명령하는 환청이 있을 때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안정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자신의 환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그것 자체가 환자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환각 중재는 현실에 기반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해야 하는데요. 카드게임이나 작업요법이나 음악 듣기가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환청을 경험하는 환자가 큰 소리로 음악을 듣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환청이 들릴 때는 그 이완하는 학습과 또 부정적인 자기 대화와의 교정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게 하거나 또 피하게 하거나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환청을 경험할 때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또 전략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 표 12-8은 환각에 대한 간호 수행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을 요약해 놓은 건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내와 수용, 적극적인 경청을 통해 신뢰관계를 확립한다입니다. 이러한 신뢰관계를 확립해야 환자는 자신의 증상인 환각에 대해서 간호사에게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각의 지속시간, 환각의 강도 및 환각의 빈도를 사정한다. 구체적으로 환각에 대해서 사정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약이나 알코올을 사용해 왔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환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도록, 자신이 묘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환각이 실제임을 인정하는 듯한 언급은 피해야 합니다. 자, 환자의 경험을 부정하지 않아야 되고요. 부정하면 간호사에게 더 표현하지 않고 숨길 수 있겠죠. 그리고 간호사 자신의 지각 경험과 감정이입을 전달해야 현실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근거한 지금 여기의 활동에 집중하도록 격려한다. 환각보다는 지금 여기 활동에 집중하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각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불안 상승의 신호에 주의한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요.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환자가 지각하도록 반응한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환자가 반응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환각이 있는 환자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환자에게 지지적이고 교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격려한다. 혼자 고립되지 않도록 현실을 계속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환각의 내용에 반영되어 있을 욕구들을 환자가 확인하도록 돕는다. 환자의 증상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자신의 개인위생과 자가관리를 할 수 없을 때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환자가 환각에 대처하는 전략을 탐색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격려한다. 다음은 망상의 간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치료진은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 번째를 살펴보기 전에 환자와 간호사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환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모두 다 똑같아요. 전부 나를 망가뜨리려는 정보국의 음모에 가담하고 있지요. 피해망상 있죠. 그래서 간호사가 나는 당신을 해치기를 원하지 않아요. 김땡땡님, 사람들이 당신을 망가뜨리려고 한다는 생각 때문에 무척 두렵겠군요. 자, 이렇게 간호사가 반응을 했습니다. 자, 위에 의해서 간호사는 어떻습니까? 환자의 경험을 인정해 주죠.
그렇지 않아요 라고 부정하지 않고 환자의 경험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환자의 감정에 대한 감정이입을 전달합니다. 어떻게 전달합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무척 두렵겠군요 라는 감정이입을 해서 전달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환자의 경험을 인정해 주고 감정을 전달해 주는, 감정이입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망상 자체에는 초점을 두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망상에 대한 논쟁이나 동조, 설득은 유용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런 일을 했을 때에 비합리적인 이런 신념, 망상을 더 강화시키게 됩니다. 자, 다음의 예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환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는 나를 죽이고 싶어 해요. 이러한 피해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사가 당신과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는 당신의 치료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의사의 사무실보다 병동의 면담실에서 대화한다면 더 편안하겠는지요? 자, 다음에 이어서 간호사는 환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명료하게 하였습니다. 잘못된 해석을 환자가 하고 있죠. 의사가 어떻게 자신을 죽이고 싶어 한다는 잘못된 해석을 명료하게 합니다.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명료하게 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좀 더 현실적인 관점을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자, 환자의 상태가 제안하는 것에 제안하는 정도로 괜찮았다면 이렇게 이제 간호사가 제안을 합니다. 의사의 사무실보다 병동의 면담실에서 대화하면 당신이 더 편하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망상 간호에서 간호는 정확하고 또 일관성 있는 간호를 수행해야 환자가 신뢰감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근거한 활동을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주요 증상 간호, 연상의 이완이 있습니다. 연상의 이완이 있을 때의 증상 간호는 적극적인 경청이 필요하고요. 또 초점 없이 빗나간 말을 할 때는 원래 말을 하고 있던 이전 주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말을 중단해야 되고요. 자, 환자가 그 말 가운데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표 12-2에서 망상이나 환청을 경험하는 환자와 그 가족을 돕기 위해서 정신건강교육의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응적인 청각 자극을 사용한다.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큰 소리로 자, 음악을 듣게 한다든지 큰 소리로 글을 읽는다든지 자, 100부터 거꾸로 세기,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하여서 그 환각에 집중하지 않고 전환할 수 있는 다른 자극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스로 말하게 하기입니다. 목소리나 생각에 대해서 떠나라고 말하기,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목소리나 생각이 증상이며 현실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말하기. 무엇을 듣든 간에 그 목소리는 안전하게 무시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기. 자신 스스로에게 그 환청에 대해서, 환각에 대해서 말을 하도록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실감 증진입니다. 당신이 듣는 것을 다른 사람도 듣고 있는지 살펴보기. 현실감을 높이는 거죠.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경험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경험하는지 물어보기.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자기가 현실감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환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 무시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인과 접촉하기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나 친척과 대화하기, 전화 상담이나 가까운 치료센터 방문하기, 좋아하고 편안한 대중적 장소 방문하기. 자, 그 다음 활동 참여입니다. 관심을 다른 데로 환기시키기 위해서 걷기나 집 청소하기, 목욕함에 이완하기, 노래나 악기 연주, 음악 듣기, 좋아하는 상점 가기를 통해 활동을 참여하고 또 신체 상태를 조정하기입니다. 필요한 경우 약물을 처방받기, 또 산책이나 운동하기, 호흡 운동이나 이완요법 사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자, 혼란된 상태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이는 환자와 의사소통에 유용한 지침이 있습니다. 표 12-1을 살펴보면요. 자, 우리가 환자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이해하는 것 같은 반응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지적으로 언급을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을 환자가 아닌 간호사 입장에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즉, 당신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군요 라는 반응보다는 나는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간호사 입장, 나의 입장에서 이렇다는 것을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이해한 것을 환자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 사고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을 하도록 환자를 격려를 해야 됩니다. 환자가 반복해서 말하는 내용의 소재나 주제를 찾고 이를 사건이나 시간에 따라서 연결을 지어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가족들의 방문이 있은 후에 여러 차례 오빠와의 갈등을 언급해 왔습니다. 당신의 오빠에 대해서 또는 그와의 대화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그 시간에 따라서 다시 이제 연결을 지어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환자가 좀 더 인식할 수가 있겠죠. 또 다시 자기가 말한 것을 되돌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명확한 의사소통의 역할 모델을 제공하고 간호사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환자가 수정할 수 있도록 환자의 대화 내용을 요약하거나 설명한다. 간호사가 이해 못한 것을 환자가 다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환자 대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거나 요약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주변의 자극을 감소시키고 간결하고 명확하며 구체적이고 짧은 문장으로 말한다. 환자가 아주 다른 환각이나 망상과 다른 자극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 이외의 자극은 감소시키는 것이 더 좋고요. 그리고 아주 좀 자극을 줄여주며 또 간결하고 짧게 구체적인 문장으로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